VLEC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생산된 에탄을 수출하기 위해 고안된 신개념 선박으로 삼성중공업이 2014년 세계 최초로 VLEC 6척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건조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VLEC 18척 가운데 11척을 수주했다. 셰일가스의 주성분은 메탄과 에탄, 프로판 등으로 메탄 90%, 에탄 5%, 프로판 2% 정도의 비율로 생산된다. 에틸렌은 에탄을 열분해해 제조할 수 있는데 납사해서 제조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원재료비가 저렴해 석유화학 업체들이 에탄 분해 설비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여 추가 발주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삼성중공업은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VLEC는 향후를 미국, 노르웨이 등의 탄 수출국이 생산량을 늘릴 경우 추가 발주가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우월적 시장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셔틀탱커 3척, 액화 천연가스 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 등 총 7척, 7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 중이다. 한국조선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을 하반기에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마디로 올해 상반기보다 더 나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증권가와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는 조선업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NG 추진 컨테이너선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조선업이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현대중공업그룹은 9월 세계 최초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싱가포르 선주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현대상호중공업이 제작한 이 선박에는 12,000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연료 탱크가 탑재돼 있어 1회 충전으로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 운항할 수 있다. 현대상호중공업의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에 인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LNG 운반선에 이어 LNG 연료 추진 대형 상선에서 한국조선업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다는 점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주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었다. 지난 2017년 9월 프랑스 선사인 CMA 시즈임사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상해와이가오조선에 9척의 초대형 LNG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었다. 그러나 이 선박은 예정 인도 시기였던 작년 11월을 10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 인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박모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조선업과 같은 중공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은 정상인도 능력에 있는데 중국 조선업은 선박 분야 기본 설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주 측에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 선박의 기술 사양 역시 완성도가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세계 최초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인도는 타 LNG 추진 선박에서도 한국조선업의 하반기 수주 전망을 밝게 하는 회고라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한국조선업의 반등을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컨테이너선의 유휴 선박 비율도 7월 6.7%까지 낮아졌고 운임도 오르면서 컨테이너선의 발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선박 발주는 지난해보다 3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조선소의 하반기 수주는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어 선종별로 보면 올해와 내년 모두 LNG 선박의 강세가 예상되는데 올해는 모잠비크, 러시아 등에서의 발주가 내년에는 카타르에서의 발주가 지속되면서 수주 가뭄을 다소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며 컨테이너선과 탱커는 올해보다는 내년 회복세가 예상되고 해양 프로젝트의 수주도 내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한국조선업은 약 320만 CGT를 기록해 상반기 120만 CGT를 상회하는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주액도 올해 상반기 20억 달러에서 하반기 8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체 수주를 보면 작년 대비 반토막 수준이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를 훨씬 능가하는 수주가 예상된다며
한국 조선소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LNG 운반선 수주 소식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업황 반등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8월 25일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미 초대형 에탄올 운반선 4척을 쓰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 척당 1,300억 원 정도 하기에 5천억 원 정도를 수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것은 LNG 추진 선박의 주왕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카타르와 계약한 LNG 운반선 100척과 는 다른 개념으로 LNG를 연료로 운항하는 선박입니다. 시장 규모가 2020년 20조 원에서 2025년 13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74개 회원국을 등 국제회사기구가 2020년부터 황화물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줄이는 규제를 진행하고 있어 친환경 산막이인 LNG 추진선이 각광을 받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신뢰를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현대중 세계 최초 LNG 추진 컨선 건조 중국은 납기 지연. 현대중공업 그룹이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했다. 반면 7개월 앞서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중국은 아직도 건조를 완료하지 못해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 24일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인 현대3호중공업은 최근 싱가포르 EPS사가 발주한 24,800TU급 컨테이너선의 시운전을 마무리했다. 오는 9월 15일 EPS사의 인도 예정인 LNG 추진 컨테이너선 크기는 길이 366m, 폭 51m, 깊이 29.9m에 달한다. 특히 이 선박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다. 12,000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해 1회 충전만으로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 운항할 수 있다. LNG 연료 탱크에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충격 인성을 유지할 수 있는 9% 니켈강이 적용됐다. 또한 LNG 추진선에 필요한 LNG 연료 탱크와 연료 공급 시스템, 이중 연료 엔진 등의 배치 및 설계를 최적화해 안전성과 컨테이너 적재 효율성도 높였다. 현대3호중공업은 지난 2018년 4월 EPS사로부터 총 6척의 동형 선박을 수주해 건조하고 있으며 이들 선박은 2022년 3분기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업종에서 전기차가 각광을 받듯 조선업 또한 LNG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축적된 기술과 품질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LNG 연료 선박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대3호중공업보다 7개월 앞선 2017년 9월 프랑스 CMA CGM이 중국에 발주한 23,000TU급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아직도 건조가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11월 인도 예정이었으나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건조 기술력이 부족한 탓에 조선소와 선박 크기가 바뀌면서 납기일을 못 맞추고 있다고 한다. 수주 당시 중국 언론에선 자국 조선소의 수주 실적을 홍보했으나 정작 정상적인 인도에는 실패한 모양새다. 한편 현대중공업 그룹은 2018년 7월 세계 최초로 LNG 추진 대형 유조선을 인도한 바 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보이시죠? 미국의 아베의 파렴치한 행동에 통수 맞고 일본에게 제대로 열받은 현재 상황,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일본 초비상사태, 국가 간의 약속 지키라던 파렴치한 일본, 결국 미국에게까지 발톱 내밀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주미원 본회의에 참석해서 한 말이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아주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대놓고 그냥 미국을 물 먹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일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짐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압력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최근 몇 달간 일본이 수출 규제 단행 후 맨날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간의 약속을 제발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인들도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거짓말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큰 논란을 사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일본이 미일 무역협정 합의를 이룬 데 이어 그 속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게 논란이 되기보다는 일본 내부의 논란이지만 꼬습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미일 무역 합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사실상 없다 할 싶을 정도로 일본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무역협정이었다는 점이고, 실제 아베 정부의 외교談判 능력이 없다며 일본 국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샀었죠. 그중 가장 핫했던 부분은 바로 옥수수 사건입니다. 당시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약 600억엔 한화로 약 7천억 원 수준의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 수입하겠다고 분명 약속했었죠. 이에 실제 트럼프는 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아주 좋은 거래가 있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의 옥수수를 일본을 대표해서 구매해주기로 나와 약속했다. 그는 아주 좋은 경제 파트너이자 나의 좋은 친구라는 표현을 세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어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뜬금없는 발표를 합니다. 아베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발언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베 총리는 일본 내에서 옥수수 기생충으로 인한 생산량 저하로 옥수수를 모두 공급할 수 없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를 앞당겨 구입하는 데 기대를 하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이 부분이 현재 미국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7천억 원 수준의 옥수수 구매에 대해 합의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라는 말을 중의원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대놓고 뭐지?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실제 8월 G7 회의 후에 분명 아베는 해충 피해를 이유로 들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사료용 옥수수를 앞당겨 미리 수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에 대한 영상들도 찍혀 있고 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되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또 아니란 겁니다. 뇌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도 아니고 기억을 못하네요. 그리고 또 실제 아베 앞잡이 신문이라고 놀림까지 당하는 산케이 신문에서도 아베가 미국의 옥수수를 살 거다 라면서 신문 일면 보도 딱딱 박죠.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했다 라면서 아베 선전 기사를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갑자기 뜬금없이 안 산다고요? 이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이거 완전 우리나라한테 하는 행동이랑 똑같잖아요. 앞다르고 뒤다른 모습이 전형적으로 일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아베라는 패를 이젠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런 관계 개선 면에서 예전부터 정부와 기업은 서로 앞뒤를 봐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내수 경제 악화 및 아베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일본 기업들도 아베라는 패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일본 내부에서 옥수수 생산에 있어 해충이 문제가 되었었던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예상한 것과 너무나 다르게 해충으로 인한 옥수수 생산 문제가 크지 않아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굳이 수입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더불어 아베가 실제 G7 회의 후 크게 질타받은 부분이 사전에 옥수수 생산 기업 및 유통 기업들과 전혀 하나도 협의를 하지 않고 본인 혼자 막무가내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옥수수를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죠. 실제로 외신에서도 역시 일본은 미국의 개다, 미국의 강아지라는 이런 농담조의 표현까지 할 정도로 일본은 이번 협약에서 크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협약 외에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트럼프의 재선 여부가 달린 표심을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중상층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옥수수의 판로가 미국에겐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소비해주던 옥수수 판로를 잃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정말 크게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아베가 해결해줘서 너무 기뻤을 텐데 이런 트럼프에게 아베가 빅엿을 먹이는 거죠. 일본이 결국 막무가내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해버린 말이 현재 화를 불러 일으킨 거고,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까지 화를 불러 일으키고 만 겁니다. 이게 진짜 좀 표현하자면 재밌는데, 이거 두 정상 사실 모두 도라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도라이 성향을 가진 게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과연 이 일본의 이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일본에게 보복을 할지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결국 아베는 미국과의 관계 압박을 버티질 못하고 아마 언론 통제 및 일본 국민들을 다 속이고 나라 세금으로 아마 옥수수 모두 살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아베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베야, 너가 그렇게 말하는 그 국가 간의 신뢰를 너나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리면 되겠니?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일본이 어려워지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옥수수를 사도 웃긴 거고, 안 사서 트럼프한테 세게 한 방 얻어 터져도 재밌는 부분인 거죠. 현재 트럼프가 미국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 상황이 좋지 않고 재선도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캐치하고 트럼프가 힘을 잃어가니까 금세 아베가 트럼프를 배신하는 거죠. 낌새가 보이니 바로 그냥 트럼프라는 카드를 손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한 일본이 본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우리나라에게 어제 계속 약속을 지키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본인들도 안 지키면서 왜 자꾸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야. 먼저 때린 게 누굽니까? 일본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경제적 부분까지 끌고 와 이 지경을 만든 게 도대체 누군데 자꾸 약속을 지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우선 일본과 약속한 게 1도 없습니다. 때린 건 일본이고 맞은 것은 우리입니다. 진짜 트럼프가 생각 없이 한번 일본을 초토화시켜야 일본이 정신을 차릴까요? 시원하게 중거리 미사일을 그냥 일본 도쿄 한가운데다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라면서. 대한민국이 기술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일본이 무서웠다면 이런 식으로 경제보복을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그리고 협력을 해서 본인들도 앞으로 먹고 살아갈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게 정상적 사고방식 아닌가요? 부러워서 그냥 앞길 막고 빽 하고 소리 지르는 일본의 모습은 정말 전형적인 모순 덩어리의 모습뿐입니다. 결국 그래서 본인들이 얻은 것이 뭐죠? 추가적인 한일 관계의 악화, 대한국 수출 급락,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재고 증가 및 경쟁력 약화, 그리고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 다 본인들이 피해를 입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결국 우리나라를 또 어려울 때 찾고 있죠.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요 방사능 사고방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